안녕하십니까. 법무부에서 2026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나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결혼비자를 받기 위하여 신랑분들이 증명하여야 할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결혼동거 목적 F6 비자죠. 결혼동거 목적의 사정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 안내 및 비자 서류 준비 목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른 2026년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정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 법무부에서는요,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신랑분들이 증명하여야 할 소득 요건을 고지합니다. 가구수에 따른 소득 요건을 고지를 합니다. 2022년도에는요, 2인 가구 기준으로 1956만원 정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073만 6천원, 2024년도에는 2209만 5천원, 2025년도에는 2359만 5천원, 이렇게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117만 6천원 정도가 올랐고요. 2023년도에는 135만 8천원, 2024년도에는 150만원, 2025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법무부 고시 가구 수별 소득 요건 기준 2026년도 법무부 고시 소득 요건 안내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구분, 요게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직계 가족의 수로 가구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인 가구, 신랑 혼자만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분 같은 경우에는 2,519만 5,752원 이상을 증명하셔야 되고요. 3인 가구는 3,215만 4,216원, 4인 가구는 3,896만 8,428원, 이런 식으로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금액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요.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그러니까 내가 비자 접수하기 하는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만 인정이 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 접수일로부터 과거 1년간 나의 소득과 대한민국에 있는 나의 재산, 이것으로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본인 신용정보조에서 이것도 필수 서류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용정보조회서에 연체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세금을 체납한 체납 이력이 있거나 이러면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체금액이나 체납금액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에 연체금액이나 체납 사실이 없는 걸로 제출해야 비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출은 뭐 누구라도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연체금액이나 체납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있다면 이거를 해결 후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수 및 소득금액 증명 산출 방법,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게 앞에서 봤던 2026년도 법무부에서 발표한 소득금액 증명입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증명해야 할 금액,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의 수,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직계가족이 몇 명이 등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2, 3,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증명해야 될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형제자매는 반계가족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형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몇 명이 등재가 되었던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상 신랑분 한 명만 등재되어 있으면 앞으로 한국에 입국할 베트남 부인과 합산하여 2인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에 신랑분 한 분만 계시면 2인 가구죠. 그럼 2인 가구는 2,519만 5,752원 이상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랑분이 재혼이어서 한 명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상 신랑분과 자녀 한 명이 등재되어 있으면 앞으로 한국에 입국할 베트남 부인과 합산하여 3인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분하고 그 다음에 자녀 한 분하고 베트남 부인하고 3인 가구가 되죠. 그럼 3인 가구는 3,215만 4,216원 이상의 소득금액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예를 들면 신랑과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럼 세 사람이죠. 그죠? 신랑, 어머님, 아버님 세 사람하고 앞으로 입국할 부인과 합산하여 4인 가구가 됩니다. 4인 가구는 3,896만 8,428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자매는 반계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민등록등본상 신랑분과 남동생 한 명이 등재되어 있으면 앞으로 한국에 입국할 베트남 부인과 합산하여 2인 가구가 됩니다. 남동생이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형제는 반계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인 가구 2,519만 5,752원만 증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을 어떻게 발급받느냐? 세무서에 가셔갖고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택스, 민원 24시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반드시 필수 서류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필수 서류인 관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에 말입니다. 소득금액이 없어서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실증명이라도 발급받아서 사실증명 발급으로 소득금액 증명을 대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실증명이 뭐냐? 이 사실증명이라는 것은요.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어떤 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어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는 사실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그래서 요거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증명이 꼭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은 사실증명이라도 대체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한 가지 서류는 첨부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금액 증명 발급일 및 보는 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금액 증명을 언제 발급하느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언제 발급해 주느냐. 그 다음에 그 소득금액 증명을 내 소득이 얼마인지 보는 법.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은 다음해 5월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025년도에 발생한 나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은 2026년 5월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금액은 2026년 5월에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2026년 5월 이전에 4월, 3월, 2월, 5월 이전에 만약에 비자를 접수한다면 2025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잖아요. 왜? 2026년 5월에 2025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5월 이전에 비자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 본인 소득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영상원에서도 5월 전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24년도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6년 5월부터 비자 접수하시는 분들은 5월 초에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6년 5월부터 비자 접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025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 본인 소득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는 5월이 아닌 다음에 7월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025년도에 발생한 나의 사업 소득금액 증명은 2026년 7월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비자 접수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 본인 소득을 증명하시고요. 2026년 7월 초에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7월부터는 2025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 본인 소득금액 증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소득금액 증명 샘플입니다. 소득금액 증명 샘플. 근데 여기에 가만 보시면 수익금액,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수익금액, 소득금액. 보통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요 수익금액을 보고 와 나는 충분하네 하고 비자 접수를 하시는데 비자에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수익금액에 보면 뭐 1억, 2억, 3억, 5억 뭐 이렇게 기재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밑에 소득금액을 보면은 사업 소득금액을 보면은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천만 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기재되는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1억이라고 내 소득이 1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매출 1억이면 거기다가 뭐 떨고 하면은 남는 것이 내 소득인데 매출이 1억이라고 내 소득이 1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수익금액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있으니까 와 충분하네 하고 접수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요 수익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요 소득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2번 소득금액. 그런데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도 사업 소득도 있고 만약 근로소득도 있다. 그러면 3번하고 2번하고 근로소득, 2번 사업소득 합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사업하시면서 근로소득 있는 분이 별반 없죠. 많이는 없죠. 어쨌든 수익금액은 매출이다. 증명은 소득금액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직장인은 어떻게 하느냐? 직장인은 수익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어차피 회사에서 받은 거잖아요. 회사에서 받은 게 전부 내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이건 뭐 수익금액, 소득금액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많은 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수익금액, 소득금액.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으로 본인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초청인 본인의 소득금액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가구수에 따라서 고시하는 금액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베트남 부인의 F6 비자, 즉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상 금액이 법무부 고시 금액에 부족한 경우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의 여러가지 방법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금액 증명 그거 한 장으로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이 충족이 되면 깔끔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제일 깔끔하고 좋은데 예를 들면 자영업자 매출은 많은데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프리랜서 그 다음에 농업 종사자 그 다음에 개인 택시 회사 택시 하시는 분들 아니면 택배 하시는 분 일용직 노동자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서류로 증명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접수할 때는 반드시 내 소득을 서류로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말로 영사관에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법니다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인 소득은 많은데 서류로 증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법무부 고시 소득 금액을 충족하여야만이 부인의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금 주식을 활용한 소득 금액 증명. 본인의 예금이나 주식을 활용하여 나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 임대, 이자, 배당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을 활용하여 나의 소득 금액 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농협 또는 수협에서 발행한 출하 증명. 요거는 이제 농업인들을 위하여 마련한 건데요. 농사를 짓거나 뭐 수협에 경매를 고기를 잡아서 수협에 뭐 경매를 했거나 농협에 출하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출하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출하 증명. 요걸로 나의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소득 금액.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달 납부한 그 건강보험료로 이 사람이 한 달에 평균 이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되겠다 하여 추정소득을 산정하여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가족의 소득을 활용한 소득금액 증명. 신랑, 그러니까 즉 초청님 본인의 소득으로는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활용하여 신랑의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소득금액 증명. 동거를 함께하는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소유 부동산이나 아니면 신랑 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신랑의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원천징수 내역을 활용한 소득금액 증명. 아직 소득 근무를 한 기간이 짧았어. 아직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은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원천징수와 통장거래 내역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의 소득금액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러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다음 회에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따로 하나씩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후 발급받는 비자의 종류는 아래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결혼비자, F6 비자죠. 베트남 부인의 방문 동거 목적의 한국행 비자. 두 번째 비자가 초청비자입니다. C3 비자죠. 베트남 처가댁 가족의 한국 방문 최장 90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뭐 관광, 딸 방문 뭐 이런 비자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 비자, F1 비자입니다.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그러니까 베트남 부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 양육을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건데 이 비자는 한국에 3년 또는 6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 한 명당 6년의 비자를 줍니다. 3년 두 번을 줍니다. 그러면 장모님 한 분만 아니면 장인어른 한 분만 한국에 오셨다. 그럼 3년 하여 6년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동시에 오셨다. 그러면 장모님 3년, 장인 3년 하여 6년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녀가 또 출산을 하였다. 그러면 첫 번째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3년, 6년의 요 혜택이 두 번째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또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가 출생을 하면은요, 다자녀, 그래가지고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들이 있고요. 상기 세 가지 비자 서류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역시 결혼 비자입니다. 이 결혼 비자가 제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초청 비자나 양육 비자는 결혼 비자에 비하면 많이 수월합니다.
결혼 비자 준비 기본 서류 목록. 이제 이 결혼 비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 비자 준비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이 있고 상세가 있는데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타나도록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여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베트남 신부 이름이 등재된 혼인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잘 작성하시고 인감도장 꼭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있었죠. 요즘은 4시간 교육 받죠. 옛날에 3시간 받았는데 요즘은 4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건강검진서 반드시 국제결혼용으로 해서 우측에 사진 첨부하시고요. 성병, 에이즈, 정신병 3개는 필수 항목입니다. 반드시 검사 항목에 성병, 에이즈, 정신병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는 거주지 등기부 등본 첨부하시고요. 만약에 임대주택이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사실증명.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이 되면 요거 하나로 깔끔하고, 만약에 안 되면 출하증명서 또는 기타, 앞에서 제가 7가지 설명을 드렸죠. 기타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는요, www.creditforyou.or.kr에 들어가셔가지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무회사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시고요. 본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납세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면 농주원부, 농무업 사실 확인서 이런 거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요거 하나만 제출하시면 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1년치, 1년 동안 납부한 납부 내역서 1년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경위서를 적으셔야 됩니다. 교제경위서는요, 특별한 양식이 없고 요 A4 용지 위에 교제경위서 적으시고 이름, 홍길동, 주소, 개미군 만지면 터지리, 그 다음에 요 밑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나는 언제 어떻게 이 신부를 만나게 되어서 어디서 결혼을 하고 지금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막 장편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으시면 영상관에서 다 보기도 힘들고 다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적으시고요. 소개경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개경위서도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그 교제경위서 적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적고 도장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소개하신 분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신랑분이 아니고 소개하신 분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하고 소개하신 분 신분증 복사본 이렇게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회사를 통해서 국제결혼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으면 역시 소개경위서에 회사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개한 사람이 없다. 나는 나 혼자 여행하다 만났거나 SNS를 만나서 나는 소개한 사람이 없다. 그럼 이 교제경위서의 그 사실을 육하원칙에 간략하게 정확하게 적으시고 소개경위서 요 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톡 내용 프린터, 신랑 신부 두 분이 서로 카톡 주고받은 것을 반드시 프린트를 하셔야 합니다. 카톡 내용 프린터, 이것도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카톡 내용도 프린트해서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사진, 여행사진, 교제사진 및 결혼사진 한 6장에서 한 8장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비자 접수 잘 하시고
신부님 한국 가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